최종의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최종의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이 날씨 가운데서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또 너무 가볍게 옷을 입으셨다가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맞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경칩이 있었죠? 네. 네. 그렇게 되나? 경칩이 저거죠? 개구리가 팔짝 뛰는 네, 거나? 맞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땅 속에서 네. 올라오는 때가 경칩이잖아요. 이제 동지 때 그 생기기 시작했던 그 양기가 네. 개구리 뒷다리처럼 팔짝 뛰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요새 이제 그 옷차림 같은 거 주의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감기 걸리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저희 방송이 이제 매년 봄마다 이제 감기에 대해서 제가 그 예방법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감기는 이제 크게 나눠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찬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아니면 네. 길 네.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목욕을 예를 들면, 샤워를 네. 예를 들면 머리를 감으시고 그다음에 머리를 온도 말려라. 예. 그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말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뭐 터번처럼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쌓아 올리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몸을 닦으셔라. 아. 그리고 밖에 거실로 나왔을 때도 네. 당분간 그거 풀지 말고. 그다음에 아이들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안아서 머리 먼저 감기고 머리 마른 손을 말리고, 이게 뭐냐면은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공이 열리고, 네. 근데 실내에도 기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모공이 열린 그 사이로 찬 기운이 들어가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거다. 감기라는 거는 한문 그대로 느낄 감자 기운 기자거든요. 네. 뭔가 다른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바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고 대충 말리고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감기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럼 평소에도 이제 요새 이제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봄이 되면 또 봄비도 내릴 거고. 네. 그러면 비가 올 때 그 비를 맞지 마라. 네. 머리로. 그렇죠. 그다음에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하지만, 어떤 날은 예상치 않게 조그만 보슬비가 내리든지 가랑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눈발이 희끗희끗하다 그러나요? 네. 그럴 경우에 그냥 그 아이들이 잠깐 동안 맞는 비와 눈이라도 아이들은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밖에 나갔어. 그래서 감기에 걸린다? 그런 일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 어떤 때 감기에 걸리냐면은 내가 집 안에서 뭔가 찬 거를 많이 먹었어. 아니면 밤에 잘 때 춥게 잤어. 네. 춥게 잤는데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날씨도 추워. 그러면 감기에 걸립니다. 이때는 이제 공명 현상이죠. 말하자면 내 네. 몸도 차고 밖에도 찬데, 그죠? 그러면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우니까 뭐 시원한 걸 많이 드시잖아, 그죠? 네, 네. 직장에 계실 때 네. 찬 거를 많이 먹고 또 에어컨을 틀어, 그죠? 그렇게 되면 감기에 걸릴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찬 걸 많이 마셨는데 에어컨을 틀어서 머리 쪽으로
그 찬 기운이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 네. 찬 기운이 들어가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도 내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네.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 네. 그때는 이제 알러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알러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알러지의 가장 큰 적은 물이 없는 겁니다. 네, 물이 건조한 마른 거. 현상. 그렇죠. 네. 그래서 알러지 걸린 분들이 요새 같은 시기에 네. 특히 잘 안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온도차가 좀 일교차라 그러죠. 예. 일교차가 좀 심하고 특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건조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새벽에 건조하지 않게 방안을 네. 잘 조정을 하시고 찬기와 특히 건조한 기운이 많을 때 더 이게 또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시침의 그 영역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네, 청각의 시침. 그렇죠. 네. 우리 피 선생님은 뭐 음악을 아주 사랑하시니까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는 명곡이 본인한테 명곡이겠죠. 명곡이면 명곡.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죠, 그죠?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뭔가요?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라든지. 네, 팝송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팝송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나 클래식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클래식이요. 클래식 쪽은 많지 않고요. 팝송 듣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저희들 가끔가다 방송 시간 끝나고 나서 틀어주시는 그 음악을 뭐라 그러죠? 시그널 음악이요. 시그널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거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팝송이 좀 많았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명곡이라는 것은 과연 명곡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명곡은 과연 뭘까요?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네. 들으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 명곡이 아닌가. 자, 명곡을 들을 때 네. 다른 글을 읽는다거나 네. 아니면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예. 이게 가능한가요? 그건 조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네.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죠. 네. 피 선생님하고 저하고 벌써 방송이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간파를 하시네. 그런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명곡이 과연 뭘까? 네.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집중한다는 거는 다른 감각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글 아니면 나한테 훌륭한 글 그런 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죠. 네. 나한테 네. 훌륭한 글, 좋은 글이라는 거는 글에 네. 길이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책을 이제 오랫동안 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읽었던 책들이 보면은 책들이 두꺼운 책들도 있었겠죠. 네. 있는데 소위 말해서 책이 한 몇백 페이지가 돼도 어떤 때는 하루에 그거를 다 읽을 수 있는. 네. 근데 보면은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나한테는 명문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죠? 명문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지.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각의 집중이 그리고 감각을 집중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게 명곡이 되고 명문이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괜히 계속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 그렇죠. 그죠? 네네. 단골. 네. 그런 데 가서 또 음식을 먹어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와 있죠. 그죠? 그리고 맞아요. 다 같이 또 공통적으로 또 느끼잖아. 네. 그 맛을. 그렇죠. 그 공통적으로 느낀다는 맛이
뭔가 나를 집중시키죠. 내 미각을. 네. 미각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배고플 때 막 생각나고 가고 싶고 거기가 떠오르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했을 때 네. 갑자기 뭐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가 네. 뭐 해주신 뭐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추억의 맛 이런 거. 네. 그리고 우리 접촉에 관련된 감각, 접촉에 관련된 이런 어떤 일정한 감각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단톡방. 네. 단톡방도 어떻게 보면은 접촉의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냥 그렇죠? 사이버상인데도요. 그렇죠. 네. 아니 특히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이런 식으로 동창회라든지, 그렇죠. 그런 향후회 단톡방. 이런.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면은 집중이 되잖아. 네. 어느 초등학교에 대한 집중이 되잖아, 그죠? 그렇죠. 어느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이 되고. 네네. 그 감각의 집중이라는 얘기죠. 여기 제가 세종에 와서는 잘 못 느꼈는데 수도권에 살 때는 그 향후회가 네.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특히 뭐 호남 향후회, 네네. 호남 향후회가 제일 막강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네. 인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호남 향후회, 그다음에 충청 향후회, 네. 그래서 몇 군 세 개인가가 그다음에 저기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 네. 그래갖고 그 세 개 향후회인가가 아마 좀 제일 막강했던 것 같은데. 저도 대학 때 제가 향후회를 만들었었습니다. 향후회 이름이 그러면 남양주. 남양주 향후회. 네, 그랬었죠. 그 왜 만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같은 과에 뭐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회를 만들어서 조직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왠지 이렇게 향후회가 좋더라고요. 좋죠. 저는 지금 세종에 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천안제약에서 나왔으니까 그쪽 향후회를 했죠. 그죠? 말하자면 고등학교 향후회 했는데 그때 향후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친하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접촉 감각이 그렇게 이제 집중이 돼서 내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간 이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진보나 보수 같은 것도 우리 어떤 의식 감각 중에서 이런 집중되는 감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집중을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은 뭐 거의 이제 보수는 극우로 갔고 그죠? 진보는 극좌로 갔잖아.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이게 감각의 집중일 뿐이고 말뿐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 드러났다고 보냐면 이번에 의료 대란에서 사실은 진보나 보수가 어떤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진보 보수가 지금 전 세계 그 뭐라 해야죠 금융의 새롭다기보다는 금융의 어떤 사조 신자유주의인가 뭐 그대로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조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만 뭐 극우 극자일 뿐이지. 뭐 그렇습니다. 해서 이 감각의 집중을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이제 청각에 대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송은 청각이잖아,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100회 기념을 했던 건 뭐였죠? 청각 플러스 시각까지 같이. 자, 요새 이제 유튜브가 유행하죠, 그죠? 유튜브가 유행하고 유튜브로 하는 정치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망친 그런 주범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과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하는 그 석상에 그 미국 그 극우 유튜버가 나타나고 뭐 젤렌스키한테 뭐라고 비난했더라? 뭐 왜 양복을 입지 않았나 비난했나? 아무튼 뭐 그런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 이 저희들이 100회 특집을 그
비디오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청각과 시각을 이렇게 합쳐놓은 유튜브 효과 같은 건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그 감각의 집착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그 말하는 뜻이 맞지 않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과 청각을 양쪽으로 교차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회 때 한 방송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한 방송보다 더 뭐라 해야죠? 자극적일까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극적이냐? 저건 맞는 거, 진짜 맞는 것처럼 들리고 어떤 거는 자기가 싫어했던 그런 생각들은 저건 진짜 틀리는 건데, 틀린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양쪽으로 교차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표정, 뭐 몸짓,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거하고 합쳐서 저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선입견부터 생기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더 집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서 물론 다 걸러서 듣긴 하지만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청각의 감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시간을 지배하는 거고, 시각은 공간을 지배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방송이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피 선생님도 그 방송을 기억할까는 모르겠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재밌게 봤었죠. 허참 선생님과 또 누구지? 그 여성 진행자들은 많이 바뀌었죠. 여성 진행분 그죠? 여성 진행자분 중에 가장 기억나는 분이 누구세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 키 큰 원미경 씨인가? 원미경 씨도 하지 않았었나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방송 중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 중에 조금 매칭이 되는 게 뭐냐면 양쪽에 이제 게임을 시키죠. 청백으로 나눠서 하는데 돈을 세면서 돈을 세게 하고 퀴즈 맞히게 하는 뭐 그런 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시각과 청각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돈을 제대로 못 세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0원짜리를 100장을 뭐 한 65장을 주고 돈을 세봐라 해서 중간에 뭐 말을 시키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을 듣다가 이거 세는 걸 또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세고 그죠? 그럼요. 근데 그 MC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현재 몇 장까지 샜느냐 그 기억을 맞춰서 나중에 그 돈을 주기도 하죠. 상품으로 드리잖아. 근데 잘 못 맞췄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집에서 혹시 안 해보셨어요?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해보셨어요, 원장님?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따라해보셨군요. 이제 이거와 또 유사한 현상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저게 있습니다. 우리 참올미, 배몰미가 있습니다. 참올미, 배몰미도 사실은 시각과 청각의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배몰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서 그 유람선 창문을 열고 이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배 속도. 배 속도 맞춰서 눈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배멀미를 덜 한다고 합니다. 참멀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참멀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배멀미도 마찬가지고요. 멀미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그 시각작용도 있지만 비위 기능이나 심장 기능의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멀미나 참멀미를 하시니까 그 전에 그 음식 같은 걸 좀 삼가는 게 좋겠죠. 특히 찬 음식.
찬 음식은 제가 이제 뭐 방송 중에 누누이 이제 말씀드려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비위를 좀 따뜻하게 따뜻한 물 같은 걸 차라리 마시든지, 네. 그죠? 아니면은 뭐 배에다 좀 핫팩을 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좀 뭐 혈압이 높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심환을 드셔도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멀미를 예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멀미 예방은 귀 쪽에 귀 밑에 네, 그런 걸 사용해서 신경 자극을 네. 완전히 끊어버리는 네. 약간 그런 마취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예방을 하던데. 그렇죠. 네. 근데 왜 귀 밑에 붙이죠? 여기 균형 그게 있잖아. 그렇죠. 그죠? 네네. 귀 안에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감각이 서로 이제 간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감각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뭐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어떤 감각이 선행 감각이죠. 선행 감각이 다른 감각의 싹을 누르거나, 네. 아니면 아예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게 그 질병으로 나눠보면은 저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폐가 네. 그런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의 감각이 네. 뭐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아니면 뭐 촉각이면 촉각, 뭐 기타 있겠죠. 아니면 의식의 감각,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감각이 아직은 미숙한 때 이거를 방해할 수 있는 감각이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생적으로 뭔가 좀 인지력이라든가, 네. 그죠? 신체 그 활동력이 이제 뭐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폐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특히 전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실리콘밸리, 네. 거기는 소위 말하면 그 하이테크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죠, 그죠? 그렇죠. 그분들의 자녀분들 중에도 그 자폐가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건가, 과연? 네. 그 부모나 아니면 우리가 선행학습이라 하죠, 그죠? 뭐 선생님들, 동료의 아니면 뭐 선배라든가, 네. 뭐 아이의 선배라고 해봐야 뭐 없겠구나. 아이의 선배, 형 누나들, 형 누나가 있으면 네, 네. 그 요새는 이제 그리고 모든 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 선행학습이라는 게 네. 지금 선행학습이 너무 좀 심각한 지경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초등학생이 의대 많이 있으니까. 네. 물론 뭐 예술이나 네. 이런 쪽으로는 그 아이의 그 자질에 따라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네. 근데 저는 그 의미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테크닉에 한한 건지, 네. 아니면 아이의 품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거는 테크닉에서도 올 수 있는 거지만은, 네. 어떤 아이의 품성을 누르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감각을 미리 그러니까 뭐 청각이면 청각, 시각이면 시각, 이런 것들 미리 규정을 한다는 거죠. 네. 선행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갈 길이 있는데, 네네. 아이가 갈 길을 자꾸 막는다거나 아니면 자꾸 옆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감각을 잘 이해하시면 그 아이들이 그 자폐에 들어가는 그 초입 단계에서 네.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각성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을 이제 뵐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그 기다려라.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가 그 외부 경쟁에서 뒤처지진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인생을 그래도 많이 살아온 편에 속하는데 보니까 그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능이면 지능,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재능이 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돈을 잘 버는 재능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재능인데 그게 꽃 피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각자마다 있고 그러려면은 그 재능을 잘 피우려면은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해서 이 감각이 이렇게 뭔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면서 좀 더 심각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조현병이라고 있습니다. 조현병. 네. 한문이죠, 사실은.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이름 자체가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미 규정을 졌잖아. 네. 너는 정신이 분열돼. 쪼개졌다. 네. 네. 진짜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네, 네. 찢어진 걸 어떻게 붙여? 네. 근데 봤더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정신분열증이야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 범죄에 늘 정도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고. 네. 근데 보면은 그런 병들조차도 자폐와 마찬가지로 초기 증상이 있고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잘못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해서 이 붙인 이름이 조현병인데 이거는 그 조자가 그 조절할 때 그 조자라고 합니다. 네. 현은 현악기 할 때 현자. 그렇게 해서 현악기를 고르듯이 이렇게 잘 고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 그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그 이제 감각의 그 청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 뚜렷한 정의가 없고요. 그 대략적인 범주는 이제 뭐 그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뚜렷한 게 환청입니다. 네. 환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침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침에 들어오기 전에 그 환각이 이 시침의 영역에서 생기는 게 아니냐. 네. 그것이 일어나는 그 감각의 회전문이 어디쯤에 위치했을까? 그 시상하부증 정도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증상들이 환청이면은 무슨 환청이냐면은 내가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내가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다? 안에서, 그렇죠. 네, 뇌에서 그렇죠. 예전에 기억된 어떤 그렇죠. 것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나 뭐 신체망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 조현병들은 그 행동과 의식이 그 굳어집니다. 네. 왜 굳어지는 거죠? 규정을 계속 해버리니까 그런 그렇죠. 네. 규정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 다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규정 속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어떤 감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줘라 하는데 자기가 그 기억하고 있는 감각이 아니니까 네.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어떤 의식이 그 타인이 볼 때는 굳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네. 저희가 시간이 또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